4개가 있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7,700만 리터를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로 휘발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1개가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예. 주로 저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하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불길이 국회에서도 일단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불길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폭발 당시에 유리창이 상당히 흔들렸다고 하니까 예. 폭발음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일단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여기에 저유소에 있는 유증기라고 있습니다. 예. 이 어떤 휘발유 같은 거 보관해 놓으면 유증기를 밖으로 빼는 장치가 있는데 예. 그것이 혹시 막혀서 거기 어떤 전기 장치가 폭발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조사는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다른 지금 송유관 탱크에 지금 이전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휘발유라는 게 한 45도 정도에서 발화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3단계로 높인 게 일단 2단계일 때는 주변 한 6개 소방서에서만 일단 동원을 하지만 예. 3단계일 때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금 소방차들이 다 저로 집결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불이 나면 나머지 지금 탱크에 찬물을 계속 띄얹어야 돼요. 그래요. 예. 열이 나지 않도록 예. 하기 위해서 일단 저 화재가 난 곳은 화학차로 일단 꺼야 되고 예. 나머지는 일단 찬물을 뿌리면서 전체 열을 떨어뜨려 줘야지만이 불이 이전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 예. 3단계로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전해진 다행스럽게 인명사고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요. 전해지고 예. 있는데 예.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사고 화재 원인을 보면 좀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좀 많이 대두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도 출연을 하기 위해서 예. 이동을 하다가 이 불길이 다 보일 정도로 예. 굉장히 큰 불이 난 건데요. 예. 지금 휴일이기 때문에 주변 탱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고 예. 그리고 예. 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소방 인력들이 얼마나 지금 100m 그러니까요. 안까지도 열기 때문에 접근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라고 하니까 예. 앞으로 그 화재 진압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고 서울에서도 지금 이 연기를 볼 정도로 상당히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고 또 관련해서 들어오는 속보 있으면 저희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왜 하필에 이 부분만 어이가 없다. 무슨 얘기죠? 이제 김부선 씨랑 이재명 지사의 그 공방 사이에서 지금 현재 김부선 씨와 그다음에 공지영 작가가 서로 나눈 이야기가 그 녹취 파일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녹취 파일이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원본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신체상 비밀을 폭로하는 그 부분만 편집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공지영 작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딱 편집돼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 한은 왜 그 부분만 돌아다니고 있는지 굉장히 좀 어이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공지영 작가는 일단은 본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녹음을 한 사람은 공지영 작가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퍼뜨린 것은 절대로 아니고 내가 이걸 공유한 사람은 이제 뭐 굉장히 김부선 씨랑 친한 사이라고 알려진 뭐 이모 씨 네티즌 한 명과 그다음에 뭐 그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 변호인이 될 만한 그런 후보자들 몇몇의 변호사들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서에 제출한 거 이것 정도가 거의 다인데 과연 그럼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유포했는가? 저 사실은 딱히 이렇게 딱 짚혀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이없는, 그러니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럼 공지영 작가가 왜 그것을 녹취를 했으며 왜 제출을 했을까요?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의 스캔들이 불거지던 아주 초기부터 약간 이제 김부선 씨랑 연락을 취하면서 이 스캔들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지켜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부선 씨의 어떤 그런 발언을 본인이 그러니까 제3자로서 녹음을 해놓으면은 약간 좀 더 객관적인 증거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이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입증해야지 공지영 씨 본인도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거나 뭐 이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계산해서 이제 그런 녹취를 이제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이 본의 아니게 이제 유출이 되면서 일파만파. 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공지영 작가도 이런 내용이 이제 대중에 공개가 됨으로써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공지영 씨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신은 이런 부분을 유포한 적이 없고 예. 그리고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을 봐야 특정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져가지고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공지영 작가는 아까 이모 씨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어떤 다른 방송국에서는 시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한 병원 이사장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전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현상금까지 걸면서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가 함께 낙지를 먹었다는 그 카드 영수증을 갖고 와라 그러고 500만 원 현상금 그렇죠. 내가지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은 강력하게 자기는 그걸 녹취를 유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서로가 다 녹취를 유포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유포는 됐고 또 악의적인 편집이 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경찰이 노출했을 리도 없고 변호사는 더더욱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지금 앞으로 사건에 따라서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실수상으로도 뭐 공지영 작가나 혹은 뭐 이모 씨가 이게 노출시킨 게 됐다. 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녹취 들어보셨죠? 녹취 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방송상 녹취를 이제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녹취를 들어보시면 그게 그 정말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녹취가 유포된 것으로 해서 그 유포된 사람을 뭐 처벌을 한다거나 이렇게가 되는 겁니까? 유포된 거는 고의적으로 유포하지 않는 한은 처벌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려졌는데 그걸 누군가가 뭐 해킹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것이 뭐 공지영 작가나 그 이모 씨의 책임이 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유출 경위는 사실은 경찰이 추적하기 시작하면 아마 금방 밝혀질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과연 그런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사실 김부선 씨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증거라는 판단은 듭니다. 예.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공지영 씨는 뭐 그 녹취 파일 내용에서 뭐 성범죄를 예로 들었지만 이제 예. 지금은 뭐 성범죄나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죠. 예. 이제 그렇지만은 어떤 신체상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김부선 씨가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아왔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혹은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형사상 대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가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허위사실인가? 라는 의심만 들어도 사실 처벌이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재판부가 정말로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증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과연 이 신체상 비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중 앞에서 입증이 될 것이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입증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성범죄다 그러면은 영장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체를 수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신체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너무 과잉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도 어떤 모 매체에서 너무나 치욕스러운 인격 모멸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스스로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하지 않은 한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단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자극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스캔들처럼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뒷마무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네. 이제 이게 지금 공개된 시점을 좀 저는 이제 유심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부선 씨나 이재명 씨 사건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이제 경찰 분당 경찰서 쪽에서 이제 되다가 예. 최근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서울 동부지검에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잖아요. 예. 예. 일단 서울로 중심가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재 지금 김부선 씨가 몰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 증거를 내라 말 말고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김부선 씨는 계속 지금 뭐 증거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앞으로 지금 공개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돼요. 예. 예. 일단 전체 여론상에는 혹여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아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이제 그런 의심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아마 강제로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어떤 민사상 소송 이것도 뭐 하더라도 명예훼손 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전체 어떤 그 분위기 자체를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 김부선 씨한테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국면을 만드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네. 자, 김부선 씨와 강용석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강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증거 차고 넘친다고 하셨는데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구체적인 그런 건 뭐 이제 그 차차 나올 거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다 냈는데, 뭐 저희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없어요. 날짜만 헷갈릴 뿐이지. 뭐 만났던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은 부인하는데 뭐 세상 이치가 이렇게 결국엔 권선징악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들어보셨는데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뭐 호언장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기를 했지만 사실 대중에 이렇게 공개된 딱 부러지는 증거는 아직 저희들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차고 넘치시면은 뭐 다 좀 이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보여주진 않고 무슨 싱가포르에 있다는 등 이런 얘기만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경찰에 차고 넘치고 경찰이 더 많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뭐 강용석 변호사야 이전에도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러더니 자기는 벌금도 내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 지금 녹취록이 까여진 그 시점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이현정 그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또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론풀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관련된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가 흘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공지영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직접 녹취를 했고 그리고 이 녹취를 공유한 사람이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모 씨라고 하는 분. 또 다른 사람은 변호인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서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찰은 당연히 그 증거라고 자기가 가서 그 수사를 받을 때 그 녹취록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 잘못 없다는 것을 갖다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찰이나 변호사 쪽에서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로 봐서 지금은 또 다른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는 굉장히 참 지저분한 상황으로 끝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부선 씨가 지금 뭐 SNS 녹취 파일 공개된 이후에 뭐 SNS 활동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론전으로 약간 나가면은 재판에 어느 정도 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여론에 따라서 재판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론에 따라서 재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김부선 씨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 나의 말이 그러니까 진실하다라는 점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이 다툼이 굉장히 좀 무용하고 소모적인 그런 논쟁인 거는 좀 확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김부선 씨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자기는 이제 충분히 물러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하는 순간 이재명 지사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그런 또 아이러니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는 정확히 이제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명예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조금 더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약간 좀 서로 상처를 덜 입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세간의 화제가 집중되고 있는 또 아주 큰 스캔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구하라 씨 얘기인데요. 이현중 위원님, 지금 이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성들의 비난이 정말 폭발하고 있어요. 해화역에서 관련 시위도 했다면서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뭐 쌍방 폭행 정도로 인식을 했는데 문제는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이제 구하라 씨한테 이제 동영상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사람이 뭐 요즘은 사실은 성인들이 사귀면서 얘가 자신의 어떤 흔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뭐 이 촬영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두 차례 걸쳐 즉 하나는 전체 원본과 하나는 짧은 것들 이걸 보내고
또 이제 그 전에 먼저 뭐 너의 연예인 생활을 끝내게 하겠다는 등등 하면서 예. 아마 그것이 이제 구하라 씨한테는 굉장히 협박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이제 경찰에다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매달 지금 일단 여성들이 지금 해와이에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남자 측에서 헤어지면서 이걸 하나의 협박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동안 경찰에 이런 데서 굉장히 처벌된 게 낮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어떤 좀 이 처벌이 있어야지 않는가.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참 좋고 사랑할 때 있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면 그 끝나면 그건 끝나는 것인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어떤 협박의 수단으로 쓴다? 예. 이런 것들 자체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나쁜 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좀 더 좀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 자체를 촬영하는 걸 나쁘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 뭐 사실 성인들 간에 어떤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걸 대중화시키고 공개하고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또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라고 해야겠죠. 전 남자친구가 더 이제 비판을 받는 게 얘기한 것이 이 구하라 씨가 주도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예.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더 80%를 받고 있어요. 구하라가 직접 촬영했고 예. 뭐 둘이 서로 사귀고 있을 때 소중한 추억으로 생각하고 싶었다라고 예. 했고 그래서 영상을 찍은 것이 명백하다면 그거를 왜 메신저로 보내서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돌려주려고 생각했다? 이건 그냥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그렇죠. 걸 네. 알겠죠. 그걸 네. 그런 걸 해명이라고 하니까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 우리 위원님께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쓰셨지만 그거는 그 용어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법 촬영물을 아. 유포한 거예요. 그 예. 유포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협박의 의도를 가지고 보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협박이 아니라고 느낄 여자가 도대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상대적으로 남자의 입장에서도 그게 그런 식으로 왔다 그러면 당연히 협박의 그럼요. 의사라고 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미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거의 해명을 너무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을 했고요. 예. 실제로 뭐 우리가 다 이미 언론에서 봤지만 이 녹취록에 자신이 협박 등등으로 걸릴 걸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좋아 라고 했던 그런 자기 녹취가 남아있는데 이제 와서 협박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네. 법정에 가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다라고 보이는 거고 아. 이런 논리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잘못 판단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자, 구하라 씨의 지인과 또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가 나눈 대화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오빠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나 지금 경찰서 가고 있어. 언니도 쌍방울 한다는데 나 쌍방울 해도 되고 나는 진짜 상관없어서 나는 뭐 그런 거 가고 있어요. 오빠 말을 들어봐요. 아니 나 남는 거 없어도 돼. 오빠 그 사진이랑 동영상 있는 거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 들었고? 동영상 있는 거 언니한테 보냈다며. 근데 뭐? 근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걸로. 근데 나 이 전화도 협박이야. 왜? 뭔 말하고 싶은데? 아니 그니까는 그게 나는 그럼 지금 협박 대기자는 올려보낸 협박으로 들어갈게. 뭐? 그렇게 하는 그 오빠는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원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나한테 왜 거짓말? 네가 나한테 왜 전화했는데?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 전 남자친구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는 뭐 추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줬다. 이 말 바꾸기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김지혜 변호사님 지금 뭐 합의는 좀 어려운 상황 같고요. 네. 전 남자친구에는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일단은 처음에 이루어졌던 뭐 폭행, 협박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뭐 성범죄 처벌법상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뭐 이런 것들의 지금 적용 여부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협박에 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협박 그 동영상을 보내게 된 전후 맥락을 보면 굉장히 구하라 씨가 이것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무릎을 꿇는 그런 CCTV 영상도 공개가 됐고 또 게다가 선제 공격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하라 씨 같은 여자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 사실을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추론해 보면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엄벌이 쳐야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래서 해화역 시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약간 사회적 강자로 여겨지는 구하라 씨까지 이렇게 그렇죠.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하는 이 세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인 사이에서도 만약 예.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 경우에 고스란히 그 피해가 주로 여성들에게 다가온다는 거. 예. 네, 이런 점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더 각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또 사법적인 어떤 처리도 그에 맞추어서 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엿붙여서 여쭤볼게요. 지금 리벤지 포르노 처벌해야 된다, 강력 처벌해야 된다는 이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이 얘기는 곧 그동안에 이러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처벌이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일단 실제 수준 자체가 굉장히 처벌이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였고, 뭐 혹은 뭐 초범일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정황상 뭐 기소유예가 된다거나 이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의 인생에 중대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너무나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차 없이 우리가 사법적으로 응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감히 이런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예방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언제나 주목받는 퍼스트 레이디죠. 이 나홀로 아프리카 순방 중인 멜라니아, 미국의 멜라니아 여사가 모자 때문에 또 빈쪽을 사고 있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참 다종다기한 방법으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케냐의 나이로비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예, 동그란 챙이 달린 흰색 모자를 썼어요. 예. 그런데 이 모자 아마도 그 한 30,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참 굉장히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모자, 그 뭐 탐험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혹은 예. 뭐 타잔 같은 영화를 간다거나 그럴 때 그 이국인들 특히나 지배자들이 쓰고 갔던 그런 모자이죠. 필살빗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유럽 탐험가들의 이 모자가 사실은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자를 쓰고 이 국립공원에 갖다 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모자는 그 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광객들이 가끔 쓰기도 하는데 그때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복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길기로 덮어져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나라에 와서 뭐 독립기념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의상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커요. 그리고 사실 멜라니아 여사 옷 문제 화제가 된 거는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항상 어딜 가나 이렇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예를 들면 뭐 수해 복구 현장에 갔을 때 뭐 15cm 힐을 신고 가가지고 정말로 봉사활동하러 간 것 맞냐 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난민 어린이들 수용소를 방문을 할 때는 뭐 I don't care 라는 그런 문자가 등 뒤에 새겨진 그런 점퍼를 입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영부인의 패션 역시도 어떤 정치의 일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밑에는 보좌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행하는 인원들이 그런 점을 하나하나 챙겨주지는 않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충분히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멜라니아 여사가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그렇게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이거 좀 강대국 미국의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지위에 좀 걸맞지 않은 그런 행동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번은 방문 목적이 이제 아동기금 자신이 성집한 아동기금 관련해서 지금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몹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이 정말 붕괴하고 있는 상황인데 멜라니아 여사가 또 저런 모자를 쓰고 오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기름 부은 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멜라니아 여사는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멜라니아 여사를 관장하는 거기에 참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현재에 대한 역사나 이해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 의상이나 발언 준비를 할 텐데 저런 걸 했다는 것은 저기서 미국 퍼스트